저 최정화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는 어떤 거 꼽아주셨어요? 예, 저도 네. 뭐 어떻게 보면은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네.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. 저는 이제 좀 부장님께서 너무 좀 무거운 얘기들 많이 다뤄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핵실험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은 사흘의 법칙이 있다. 뭐 사흘이면 다시 어느 정도 수준에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. 그래서 1차 핵실험 부분에서 뭐 코스피가 마이너스 2% 정도 하락했고요. 네.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8% 하락, 가장 많은 폭으로 이제 하락한 그런 경우였었지만 뭐 학습 효과로 인해서 5차까지 그런 뭐 핵실험이 있었을 때마다 상당 부분 별로 큰 반응은 없었다. 최근에 가장 뉴스 멘트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뭐 김정은의 핵폭주 그리고 종착지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저는 이 종착지까지 왔다는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네.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. 이제는 앞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. 네, 예. 좀 북한과 관련된 어떤 뭐 더 나은 대화의 협상 테이블에 앉는 그런 쪽의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런 뭐 좀 반대적인 의견들을 좀 참조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. 네.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묻힐 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는데요. 예.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통화를 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른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탄두 중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. 지금 탄두 중량이 뭐 500kg 정도 이하로 지금 협정이 되어 있는데 네. 이 부분을 뭐 상당 부분 확대하겠다, 뭐 1톤 이상까지 확대하겠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한일단조라는 업체가 이 탄두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거든요. 그래서 이 탄두 중량 확대에 따른 그런 수혜가 한일 단조에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네. 달성했습니다. 예. 비트코인 한 코인당 이제 550만 원까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.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 이제 온미텔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었지만 2달간 계속 상승세를 나타냈고요. 그리고 비덴트라고 얼마 전에 이제 재상장하게 된 거래가 재개된 업체가 있습니다.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로 있고 있기 때문에 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었고요. 네. 그리고 이번 주에 6일하고 7일 날 러시아 동반경제 포럼이 있습니다. 이 예. 부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게 되면서 러시아와의 어떤 자원 협정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 네.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이 북핵 이슈 때문에 묻힐 만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. 대표님의 이번 주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? 네. 저희 이런 때일수록 좀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. 안정적인 종목. 네. 예. 일단은 최근에 넵튠이라는 회사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. 넵튠은 비상장 업체인 블루홀이라는 배틀그라운드 최근에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? 이 배틀그라운드의 게임 개발사인데요. 이 블루홀이 지금 장외 시장에서 뭐 주당 56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면서 뭐 상당히 넵튠의 그런 투자 가치를 투자 가치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넵튠이라는 업체는 블루홀의 주식을 17만여 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정도 수준이지만 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만 하더라도 900억 원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네. 한 44% 규모 정도로 많이 이제 성장이 된 겁니다. 최근 상승세가 가파르네요. 네, 한 예. 50억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요. 네. 이게 이제 지금 900억 정도가 됐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세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어떤 업체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. 네. 지금 IPO 일정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. IPO 하는 업체들 중에서 혹시나 상장사가 지분을 투자한 그런 회사들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9월 21일에 상장하는 선익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. 이 선익시스템은 이 동아 엘텍이라는 상장회사의 자회사 기업이 되는데요. 네. 이 자회사의 선익시스템이 상장이 되면서 지분 가치가 한 1,000억 원에서 1,200억 원 정도 생기게 되는
생기게 됩니다. 이제 투자 가치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동아일텍의 시가총액이 2,158억 원으로 이제 금요일 날에 마감이 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평가액이 그 시총의 한 50%에 달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. 이제 9월 21일 날 상장이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그 전에 좀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그 미래나노텍이라는 상장 업체가 지금 10월 중에 상장이 예정이 돼 있는 상신전자라는 업체를 이제 그 상신전자라는 업체에 투자를 해 있거든요. 그래서 2015년도 12월 달에 100억 원 규모를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그 상장이 되면서 이 상신전자의 투자 가치가 200억 원 정도가량으로 높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미래나노텍이 2년 동안 이제 투자한 수익이 한 100% 정도니까 100억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 앞으로 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이 넵튠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선익 시스템과 그 상신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그 동아일텍과 그리고 미래나노텍에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최성환 대표님은 오늘 안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.